데이터가 일단 있어야겠죠. 지적도 데이터를 어디서 구하는지 알아야겠죠. 물론 이 강의를 GIS1을 수강한 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GIS1을 리뷰하고 좀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데이터를 취득을 해야 돼요. 이 공간 데이터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직접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딘가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요청하거나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요 데이터를 한번 받기 위해서, 지적도 데이터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nsdi.go.kr 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면 예,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국가 중점 데이터에 부동산 개방 데이터가 있어요. 요 부동산 개방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연속 지적 도형 정보라는 게 있어서 전체 데이터, 전국의 데이터도 있고, 저는 지금 경기도 데이터만 이제 시군구 선택해서 경기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경기도만 본 거예요. 경기도가 있고, 전국 데이터가 시도별로 있어요. 서울특별시, 뭐 시도죠.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특별자치구, 자치도인가? 세종특별시, 광주특별시, 광역시, 이런 형태의 도 단위로 연속 지적 정보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여기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부동산 개방 데이터, 연속 지적 도형 정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쉐입 파일을 다운받으면, 쉐입 파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연속 지적 공간 도형 정보에 대한 컬럼 정의서라든가, 그리고 메타데이터에 타원체 뭘 쓰고, EPSG도 있을 거예요. EPSG는 5174. EPSG라는 게 뭐냐면, 얘가 데이터 좌표계라고 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때 서울을 중심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내가 너 어디 사니? 물어보면 나는 서울의 남부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어떤 학생은 나는 서울의 끝자락, 서울의 근처에, 서울 근처의 경기도, 서울 북부,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말을 표현하는 학생들에게 서울 중심 좌표계인 거예요.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위축, 좌측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부산 사는 친구라면 나는 저기 부산 영도대교 어디에 근처에서 어디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GIS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의 127도, 위도가 38도에 경도가 127도 되는 지역에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동쪽으로 얼마만큼, 서쪽으로 얼마만큼, 남쪽으로 얼마만큼, 북쪽으로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그 위도와 경도, 그 지점을 딱 중심으로 해서 한 지점을 정해놓고 좌표라는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석유 수출을 하는 유로피안 페트로리움 서베이 그룹이라고 석유 수출하는 회사에서 몇 개의 기준을 정해놓고 번호를 매겨줬어요. 어디를 기준으로 할 때 무슨 번호, 무슨 번호. 그래서 그것들 소프트웨어에서 기준점이 어디다, 전체를 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 이 좌표의 기준이 뭐고,
미터 단위인지 인치 단위인지 도분초 단위인지 등등을 하는 것들을 좌표계라고 하는데, 여기선 EPSG 5174번에 해당하는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거의 이 공통된 기준으로 씁니다. 좌표계를 쓰고 있다. 그리고 뭐 좌표계가 포함하고 있는 게 이런 타원치라든가 평균 직각 좌표계, 뭐 메르카토르 도법, 뭐 그리고 기준점 등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메타데이터에서 좌표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적도 정보를 전국 단위로 갈 것인지, 여러분이 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관련해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데이터를 받아야 될 거고, 서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데이터를 받을 거고, 인천이나 대구 필요한 지역의 데이터들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경기도를 보니까 549MB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다운로드 받아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복사해서 오늘의 강의에다가 미리 받아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용량은 와우, 500메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지금 전체 용량이 뭐죠? 왜 이렇게 늘어났지? 3.75GB. 뭐 기가바이트 몇 초면 받는 다운로드 받은 용량이긴 한데, 이 컴퓨터는 기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데이터 CPU에 올리고 처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힘이 들어해요. 트래픽이라 그러나?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파일은 뒤에 이제 공간들이 비어 있고 똑같은 파일들이 있으면 되게 그냥 압축을 쭉 해버리면 되게 쭉 작아지는데, 실질적인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체는 3.75GB고 쉐입 파일 자체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전체 똑같은 파일명이 하나, 둘, 셋, 넷, 5개씩 있잖아요. 이 쉐입 파일이라는 거, 아까 GIS 데이터에 공간 데이터하고 속성 데이터 두 개를 짬뽕해서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파일들은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DBF,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그리고 공간 정보, 선으로 이렇게 막 폴리건, 직선, 점선면으로 쭉쭉쭉쭉 화면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shape이라는 파일과, 그리고 프로젝트,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강북을 기준으로 하는지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지 부산을 기준으로 하는지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좌표 체계에 대한 정보를 하는 프로젝션 파일, 그리고 컨트롤 패널, 컨트롤할 수 있는 CPG 파일,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화면에 불러올 때 무슨 옵션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CPG 파일, 그리고 인덱스, 뭐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려면 어려우니 거기에다가 이제 링크를 쭉쭉쭉 걸어놓은 거죠. 부산 내에 있는 애들, 모모 있는 애들 이렇게 좀 그룹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SHX 파일, 이런 식으로 파일들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림과 정보들이 잘 어우러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이제 파일들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파일의 속성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군포, 지금 오늘 대상지는 군포시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수원시, 군포시 다 있는데 사실 할 때 저는 좀 헷갈려요. 어디를 해야 되지? 아무 데나 했던 데 해도 되는데 했던 데 맨날 까먹어. 그리고 맨날 고민해. 여기를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까? 저기를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했던 게 서울의 그 사대문 안쪽에 있는데, 혹은 수원시 학교 근처, 혹은 내가 사는 안양 근처, 의왕 근처,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이 살았던 군포 근처 등등등 이렇게 랜덤하게 하는데,
오늘 요번에는 군포시가 있어서 군포시로 강의해 보니까 군포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자, 파일들 한번 열어봅시다. 내가 지적도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짜잔, 드디어 QGIS라는 걸 진행을 한번 하는데, 여러분들 QGIS 깔았나요?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3.20이 가장 최신 버전이더라고요. 화면에서 보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QGIS.org 3.202가 가장 최신 버전이어서 이거 깔아도 될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는 QGIS를 여러 버전을 깔아요. 한 번에 그냥 한 번이라는 건 얘기는 같은 공간에 지금 보면은 저는 QGIS 3.16과 QGIS 3.20 두 개가 같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3.16도 하기로 하고 3.20을 하기도 하고, 플러그인이라고 여기 추가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버전별로,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버전업 되면서 중간에 이 임베드 돼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누락되기도 하더라고요. 변환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거와의 호환성이 좀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3.16과 3.20을 같이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되더라고요. 둘 다 문제없이 두 개 다 돌아가서 저는 3.16, 3.20을 하고 있고, 자, 처음에는 자 3.20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는 알죠? 그 화면에서 보면 공유를 하면 되나? 그죠? 그래서 위드 글라스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그냥 데스크탑, QGIS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나중에 분석을 할 때는 얘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글라스 7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게 좋고, 저는 3.16이 깔려 있고 아래 디렉토리 보면 3.20도 그대로 깔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안 되네, 플러그인 안 되네, 그러면 이전 버전 실행시켜서 가고, 그렇다고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안 열리지는 않아요. 밑에 버전에서도 위에 버전에 저장했던 데이터들이 같이 열려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했고요. 짜잔. 리뷰 차원에서 QGIS, 이게 우리가 메인으로 쓰게 될 화면이라서 한번 보면 QGIS를 실행을 시킨 이 화면에서 처음 떴을 때 공간 처리 툴박스나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간 처리의 툴박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툴박스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탐색기, 그 다음에 레이어 창이 있고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뉴 레이어,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하면 여기가 지도창, 레이어 창, 탐색기 창. 탐색기 창에서는 데이터들, GIS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데 그 디렉토리까지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학기 때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리뷰 차원에서 한번 이 탐색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탐색기 창이 없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패널, 탐색기 패널, 여기서 탐색기 패널 이렇게, 혹은 레이어 패널, 그래서 위에 패널과 툴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도구 상자들이 나타나고 없어지고를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지금 여기 지적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 둘 SHP 파일만 이렇게 보여주죠.
왜냐하면 쉐입 파일은 아까 니기브 파일이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쉐입 파일만 있으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가져올 수 있는데 2번 파일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랍이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데이터 가져올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봅니다. 이 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보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속성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오른쪽 버튼에서 속성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 F 드라이브에 어디에서 가져오고 이름은 뭐고 S3 쉐입 파일로 되어 있고 인코딩은 윈도우 949로 되어 있고 폴리곤으로 되어 있고 공간 범위는 이게 왼쪽 아래 마이너스죠. 왼쪽에서 오른쪽 위쪽 left bottom에서 right top으로 이제 그 두 지점을 하면은 어느 지역이 있다. 그럼 이 데이터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객체는 100만 개 객체를 가지고 하고 좌표 체계는 코디네이트 레퍼런스 시스템은 EPSG 코드가 51749 코리아 1985 모디파이 센트럴 벨트 이 센트럴 벨트, 이스트 벨트, 웨스트 벨트라고 벨트를 얘기를 해요. 좌표계에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도, 지구 둥근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둥근 지구에서 경도, 이걸 경도라 그러죠. North, South 에서 이게 It Earthquake 그래가지고 이게 적도죠. 적도. 이게 경도라고 하는데 영국의 그린위치 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이쪽에 이런 식으로 127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을 127도 경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한 125도 그리고 이쪽 동해안 끝 쪽이 131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127도를 우리는 중부라고 그래요. North, East, Center, Central Belt. 우리나라의 중심을 지나는 벨트. 그리고 이쪽 125도를 우리는 목 살에 걸림. 오케이. 125도를 웨스트 벨트. 그리고 131도는 되게 저기 울릉도 쪽이고 사실은 129도가 있어요. 129도. 부산을 지나는 부산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이 경도가 있어서 129도를 이스트 존이라고 불러요. 센터,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7도가 여기 모디파이드 센트럴 벨트다. 물론 EPSG 5174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127도에 1985년에 무슨 타원체를 가지고 그 127도를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등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번호. 여러분들 학번이 여러분들 이름과 여러분들 과목과 뭐 이제 과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EPSG가 가지고 있죠. 5174 등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 체계도 이제 5174로 되어 있다. 우리 이거 5174라는 거 언제 알고 있었죠? 사실은 NSDI 그 웹사이트에 메타 정보 딱 들어갔을 때 EPSG가 5174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좌표 정보도 확인을 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좌표계는 그래요. 그래서 화면에서 데이터를 띄워보면 이렇게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도 있나요? 속성 정보를 열려고 그러면 여기서 테이블을 열어보면 돼요. 속성 테이블 열기. 근데 내가 어제 열어보니 속성 테이블 열어보니 한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개의 데이터를 열어야 되니까 안 열고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
I라는 인포메이션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 인포메이션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이콘 잘 만들었죠? 그렇죠? 저 이 버튼을 누르고 밑에 쪽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여기에요. 군포가 이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정보를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해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오래 걸리겠다. 한번 그래도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얘를 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얘도 오래 걸리네. 괜히 정보 테이블 열 걸. 속성 테이블이라고. 화면에 GIS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픽, 그림으로 그려지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뭐 A0 필드, A1 각각의 필드에 이런 데이터들을 군포시 3분동이고 집원 데이터가 있고 얘가 언제 데이터인지 그리고 PNU라고 해서 파셀 넘버 유니트라고 해서 각각의 아이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군포시까지 나타내는 40 데이터와 그리고 그 뒤에는 집원 65 임야잖아요. 그러면은 65 임야 0065 0000 집원의 본번과 부번으로 나타내지는 형태로 이렇게 모든 숫자로만 그 지역의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필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확인을 했고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가져다가 지적도라고 하고 이 지적도를 DXF 수치지도에서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첫 번째 지적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까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잠을 깨야 될 시간이죠. 뭐 이제 잠을 한 10분 정도 깨고 와서 몸 좀 풀고 기지개 좀 켜고 그리고 이 데이터, DXF 데이터 실질적으로 오늘 할 일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 26분이니까 36분까지 스트레칭하고 잠 좀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가 36분에 봐요. 국토정보 플랫폼 map.ngii.go.kr에 들어가면 수치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 의왕성당 근처에 있는 지역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국토정보 플랫폼이 나오고 물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해야 될 거예요. GIS 데이터를 받는 두 번째 데이터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수치지도를 들어가고 수치지도 들어가면 여기에 통합지도 검색 그래서 화면이 떠야 되는데 오케이 로그인을 해야지 아마 퍼미션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구역에서 군포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군포시 정도를 가서 군포시, 안양, 과천 찾았다. 군포시. 이렇게 하면 지금 군포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면서 쭉 나와요. 그리고 나는 군포시 중에서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의왕성당 근처, 군포시와 요 근처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유가 얼마 전에 그 수도권에 특별 분양 대책하면서 8만 호 공급을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지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포함된 게 의왕, 군포,
안산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큼 여기죠. 이만큼 지역이 이제 신도시급의 4만 세대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군포 이 밑자락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역을 해봤고, 행정구역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영역으로 간편하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역을 클릭을 하면 이 지역에 해당하는 수치지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등이 딱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치지도 DXF 파일을 받을 거기 때문에 DXF 파일 중에서 1대 5000에 해당하는 376-12078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하면은 뭐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바구니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링크를 드린 것 같아요. 여기 DXF 링크 있죠? 요거 링크 다운로드 하면은 여러분들 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제가 안양 지역에 376-12078이라는 수치 지형도 DXF 지도를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얘가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지적도도 구했고 이제 수치 지형도도 구했습니다. 수치 지형도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CAD에서 여는데 저는 CAD 버전이 강의를 한 지 오래돼서 오토캐드에 3년짜리를 서울대 쪽에서 했던 거 3년 끊고 수원대에서 3년 했던 거 끊고 다 했는데 벌써 6년이 다 지나서 프리하게 쓸 수가 없어서 돈을 내고 또 사기는 좀 그래서 그냥 오래된 크랙 버전 오토캐드 12 버전을 쓰거든요. 오토캐드 12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 DXF 파일 열면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는 뭐 별도의 CAD 강의 시간이 있으니까 CAD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자, 제 CAD는 되게 이상해요. 뭐랄까, 잘 오가나이즈 잘 되어 있지 않은 anyway, 그래서 CAD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받은 이 수치지형도 DXF 파일 열기 하면 뭐 XXGX는 글자 폰트 파일, 저는 한글 와이드 한글에서 WHG 이렇게 한글로 씁니다. 예, 요 호수 왕송호 인근에 수치 지형도가 이렇게 뜨죠. 얘네들은 항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레이어, 도로 레이어, 건물 레이어, 뭐 밭을 표시하는 주기 레이어, 그런 식으로 이 CAD는 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화면 캡처랑 레이어 창이랑 좀 오류가 떠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A00131 뭐 빨간색 이게 이제 레이어 창 이름인데 이렇게 ABC 둘넷 여섯 여덟 자리의 레이어 명칭으로 쭉 되어서 주기를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 데이터도 지리정보 연속 그 CAD 파일 DXF 파일의 레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메타데이터를 파악할 때 이 데이터가 가지는 저 레이어의 이름을 파악하는 방식은 국토정보 플랫폼
네, 수치 지형도 데이터를 제가 공유를 하나 할게요. 나중에 수치 지형도의 1대 5천에 따르는 연속 수치 지형도의 범례를 보면 이 레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쭉 나오고, 빨간색 F로 시작하는 애는 지형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형을 나타내고 있고, B로 시작하는 애는 건물, A는 도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지방도로 혹은 간선도로 혹은 뭐 교통망도로 등의 구분에 따라서 각각의 숫자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DXF 지도도 공간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이죠. 레이어만으로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요 색깔과 레이어 형식만으로 하면은 지금 등고선은 F00171로 되어 있고, 건물을 클릭해 보면 B0014112라는 해가 이제 무슨 건물 중에서도 소형 건물, 집단 주거 건물 혹은 뭐 창고 건물, 그런 식으로 건물들의 구분을 나누어서 하는 걸 레이어로 나누어 놓게 됩니다. 뭐 GIS에서 열었을 때 이 건물이 소유주가 누구고 면적이 얼마고 등등의 정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그림으로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DXF 두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가지고 왔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 DXF 지도에 지금은 수치 지도만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광역 계획을 한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필요한 정보들을 수치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막 여기다가 쌓아 놓을 거예요. 수치 지도에다가.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적 정보가 없어요. 누가 소유하고 있고 그걸 어느 정도로 팔아야 하는지,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 지구 내에 지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보가 없어요. 우리는 지적은 QGIS의 쉐입 파일로 정보를 취득을 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QGIS에 있는 애를 CAD에다가 DXF에다가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올릴까? 그 DXF로 가져온 수치 지도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올라와 봐야겠죠. 그래서 QGIS에서 오토캐드에 해당하는 그 수치 지형도를 한번 불러와 봅니다. 영역을 맞춰줘야 되는데, 수치 지도 얘는 좌표 체계가 뭐냐면 코리아 센트럴 벨트인데 125.174를 쓰지 않고 2010년도 이후에 중부 원점이라고 하는 애를 써요. 얘를 가져오면 제대로 된 위치에 표현이 안 돼요. 일단 지금 가져오는 방식은 얘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DXF의 레이어에다가 그대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포인트하고 라인 스트링이 이렇게 있는데 라인 스트링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서 가져와 봅니다. 군포시 직가 여기 테이블을 열어서 군포시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캡처된 거 여러분들 하고 요 두 개 보시면 돼요. 테이블을 열어서 Select by Attribute 선택식 위에 보면 표현식을 해서 객체 선택 누르고 똑같이 A3 필드에서 like 퍼센트 분포시 퍼센트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을 실행해주면 100만 개를 다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죠. 그러면 21,638개가 선택이 됐다고 뜨네요. 이렇게. 화면에 있는 얘를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얘를 선택을 해놓고
얘를 선택을 해놓고 얘를 누르니까 표현식을 이용해서 객체 선택이 떴고 까지지네. 예. 군포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아까 선택한 데는 다 의왕시였어. 이렇게 화면에 군포씨가 선택이 됐고 선택된 애만 아까처럼 셀렉티드 피처를 군포씨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좌표 체계도 5186으로 변환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확인해서 좌표를 내보내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선택된 애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군포시로 선택된 애를 내보내고요. 닫고 군포시만 선택을 했고 원하는 지역이랑 군포시랑 군포시가 요 해당하는 지역의 수치지도상에는 군포시가 요만큼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영역으로 입실론이 아니라 영역 선택이죠. 영역으로 군포시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는 다 군포시인 거죠. 선택된 애를 다시 저장을 해서 이제 진짜로 군포시에 해당하는 지정만 군포이면서 대상지 사이트 인 파셀로 저장을 하고 좌표 체계는 5186으로 선택을 했고요. 지도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요만큼만 지도에 표현이 되면 되는 거죠. 또 군포시에 해당하는 지적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올려보는 거죠. Vworld 스트리트 맵을 올려보고 지역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얘를 CAD로 보내기 위해서는 파셀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벨을 일단 띄워줘야 돼요. 속성 테이블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라벨을 띄워줄 거는 A5의 집원 명칭이죠. 뭐 군포시인 건 다 알고 있고 집원만 띄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원을 띄워주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차 있는 해치가 CAD에 들어갔을 때 CAD에서 해치가 나오지 않도록 라인만 띄워놓는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성 들어가서 두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얘를 단일 심벌이 아니라 단순 채우기가 아니라 단순 라인으로 선으로만 표현하는 작업을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라벨을 띄울 겁니다. 라벨을 띄울 때는 단일 라벨 그 A5 칸에 있는 집원만 해서 글자로 해서 적용을 해서 띄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가 화면에 지적도상에 있는 글자가 CAD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좌표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5186으로 보낼 건데 얘가 지금 3857로 바뀌어 있어요. 좌표 개가. 그래서 왜 바뀌었냐면 이 Vworld 맵을 가져올 때 Vworld 맵에 맞게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얘가 가져오기 때문에 중간에 프로젝트 좌표가 바뀌지 않았나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CAD에서도 마찬가지로 5186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얘를 설정을 해줍니다. 내보내고자 하는 좌표계가 5186이니까 코리아 센트럴 벨트 5186 설정하고 적용 확인 5186으로 되어 있고 내보내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검은색 라인에 중간에 글자들이 되어 있는 형태.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내보내고 싶은 거고
스케일도 한번 확인을 하세요. 글자가 1대 1000 정도, 1대 700 정도의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다. 너무 글자가 커지면 스케일이 1대 5000 정도 되면은 글자들이 다 저렇게 중간에 뭐랄까 너무 커지니까 1대 1000 정도가 좋을 것 같다. 혹은 1대 500 정도 스케일을 한번 확인하고 캐드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보면 가족이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DXF로 내보내기 들어가 주면 저장할 이름은 DXF 파일이면서 실수 파일 너무 많다. 결과로 뭐라고 적어주면 좋을까? 군포의 지적 위드 라벨이라고 해서 DXF로 저장을 하겠다. 여기다가 렉처 공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화면에 레이어가 있는데 어떤 거 할래? 군포 사이트 파셀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인코딩 방 스케일 아까 글자 보면 글자의 스케일이 뭐 1대 1000 사실 1대 500도 괜찮았는데 1대 1000 정도로 하면은 화면에서 너무 크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일단 1000 정도로 하고 여기 보면은 심벌 모드는 심벌 모드 없음 그러면 라벨이 안 나가요. 근데 객체 심벌로 해주면 각각의 이 라벨들을 내보낼 수가 있고 인코딩을 CP949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QGIS 3.20에서는 인코딩이 CP949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가 내보낼 수는 있는데 뭐 CP936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는 있는데 깨져요. 일단은 이렇게 세팅하는 것만 보여주고 좌표계는 5186 됐고 지도 테마 없이 이렇게 확인해서 내보내면 내보내기 완료됐고 결과물을 한번 보면 여기에 군포 G, A, B, C, D, E, F, G 군포 파셀 뭐로 정했더라? DX프로 내보냈는데 이건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있다. 예, GP9 지적 라벨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보냈어요. 네, QGIS 오토캐드에서 한번 열어보면 쟤를 한번 열어볼게요. 에이, 안 보이죠? 지금 화면 확대하면 이렇게 있긴 한데 글자가 안 보여서 전체 선택을 하고 색상을 바이 레이어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예,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글자가 물음표로 돼서 안 나오잖아요. 아까 그 인코딩 방식을 잘못 지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QGIS 3.16에서 다시 열 거예요. 됐고 얘를 닫아주고
QGIS 3.16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열어볼게요. QGIS 3.16에서 이제 똑같이 됐죠. 좌표 체계도 같고 연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가져오기 내보내기를 똑같이 DXF로 내보내기 할 때 인코딩이 여기에서는 CP949가 생기죠. 오케이. Can you see that? 이게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3.20에서는 이 인코딩이 없고 여기서는 인코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적 라벨 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CP949로 하고 좌표계 그대로 가고 예, 곰포시 파셀하고 라벨 텍스트 확인 내보냈고 캐드에서 이제 캐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열기 글자가 안 보이죠? 전체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 그래서 글자를 보면 예, 이렇게 글자 크기도 스케일이 1대1000 스케일에 맞게 글자의 위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수치지도 아까 그 우리가 받았던 이 수치지도 DXF로 작업되고 있는 애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 근처 어딘데 쟤를 집어넣는 방법은 DXF 파일을 선택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클립보드에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준점을 0,0으로 엔터를 쳐줘요. 이제 0,0을 기준으로 복사가 됐고 DXF 여기다가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해주는데 삽입 지점을 0,0으로 해서 엔터 쳐주면 네, 이렇게 0,0에 해당하는 좌표, 그러니까 좌표가 같으면 이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위치가 해서 지적도의 지적 레이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레이어를 보면 인포메이션 한번 볼까요? 얘는 도면층은 군포 사이트 파셀이라고 내가 DXF 지정한 그대로 파일이 왔고 해당하는 지역의 지적도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수치지도의 지적도를 라벨을 포함해서 올리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지적도 올리는 거 똑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한 12시 정도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별로 자기 사이트를 정해진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더 다른 지역, 군포 일단 연습하고요. 자기 지역의 사이트를 연습을 해서 그거는 이제 과제로 제출을 할게요. 자, 오늘 한번 군포 지역을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각자 캐드
지적도 데이터를 CAD 위에다가 표현하는 것까지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